절망하지 않기 위하여 해와 바람과 나그네, 봄날의 햇살처럼. 어느 날 바람이 해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너보다 힘이 세거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누가 더 센지 오늘은 내기를 좀 해보자. 그러자 해가 대답했어요. 좋아, 해보자. 마침 저기 나그네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네. 누가 저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는지 시합해 보면 되겠다. 해가 하는 말에 바람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하하. 해야, 네 무덤을 네가 파는구나. 내가 입김만 불어도 저런 얇은 천 조각은 금방 날아간다고. 이건 하나마나한 게임이야. 해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마나한 게임이란 건 없어. 해보자. 네가 먼저 해. 바람은 자신만만하게 볼을 부풀렸습니다. 길 가던 나그네는 깜짝 놀랐어요. 어? 갑자기 왜 바람이 불지? 추워. 나그네는 겉옷을 잡아당겨 꽉 여몄습니다. 바람은 약이 올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저 천이 안 날아가다니. 더 세게 불어야겠다. 바람은 두 팔을 마구 흔들었어요. 한편 나그네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으아, 오늘 날씨 맑고 포근하다고 했는데 이건 뭐 태풍이 부는 것 같잖아. 추워, 추워, 추워. 두꺼운 옷 입고 나올걸. 나그네는 조금이라도 바람을 막아보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겉옷자락을 꽉 붙들었어요. 아차, 겉옷에 붙어있는 후드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결국 바람은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해에게 말했어요. 내가 못했는데 뭐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는 바람의 말을 듣고 웃으면서 나그네에게 아주 따스한 햇살을 내리쬐었습니다. 아, 드디어 바람이 멈췄네. 햇볕 따뜻하다. 나그네는 즐거워하면서 후드를 벗고 꽁꽁 싸매었던 겉옷 단추도 다 풀었어요. 해는 나그네에게 조금 더 따뜻한 햇볕을 보냈습니다. 아, 이젠 좀 덥네. 겉옷을 벗어야겠다. 나그네는 중얼거리면서 겉옷을 벗어서 팔에 걸쳤습니다. 진정한 힘은 차가움과 강함이 아니라 따뜻함이었던 거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좋아합니다. 저는 자폐인이 아니지만 우영우 변호사를 지켜보다 보면 저 자신과 저를 둘러싼 세상을 보는 것 같아서 울컥할 때도 있고 많이 위로를 받기도 해요. 드라마에서 우영우 변호사는 자기도 별명을 지어달라며 최강동안 혹은 최고미녀가 어떠냐고 묻는 동료 변호사 최수연에게 단호하게 넌 그거 아니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돌직구 발언을 날리는 우영우 변호사가 최강설사 최수연이나 최강 덩질 최수연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폭소를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앞선 회차에서 최수연 변호사가 장 트러블로 엄청 고생한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영우 변호사는 특유의 담담하고 기계적인 어조로 말해요.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최수연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듯이 많은 시청자들이 이 대목에서 눈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봄날의 햇살이었던 친구들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중학교 때 수학 쪽지 시험을 볼 때 칠판에 적힌 문제들을 일일이 옮겨 적어주었던 미화. 대학교 프랑스어 쪽지 시험 때 일일이 칠판의 문제들을 읽어주었던 윤경이. 우영우 변호사의 인생에 회전문이 엄청난 난제인 것처럼 저시력증인 저에게 학창시절 최대의 난제는
칠판에 적힌 문제들을 보고 풀어가는 쪽지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봄날의 햇살 같았던 친구들이 꼭 칠판 문제에만 등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저를 귀찮아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저기 잘 데리고 다녀주었던 민경이, 그리고 지영이. 온 세상이 평면의 작은 창밖 세계로만 보이는 저에게 저를 둘러싼 세계는 찬바람이 불고 넘어져도 웃으면서 얼른 일어나야 하는 미끄러운 얼음판 같을 때가 참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이렇게 봄날의 햇살 같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봄날의 햇살 같은 어르신들과 선배님들도요. 절망하지 않도록, 후드까지 뒤집어 쓰고 세상에서 등 돌려 꽁꽁 숨어버리지 않도록 저에게 봄날의 햇살이 되어주는 지인들에게 저는 과연 우영우 변호사처럼 진심을 전한 적이 있었으려나요? 너는 나에게 봄날의 햇살이라고. 당신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다고.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봄날의 햇살일 수 있을까 하고요. 누군가가 세상의 추위와 고통에 스스로를 꽁꽁 싸매고 밖으로 통하는 문을 아예 닫아버리려 할 때 단 한 번이라도 따스한 햇살을 비추어 단추 한 개라도 풀게 한 적이 있었을까 하고요. 절망하지 않기 위하여 단 한 사람에게라도 봄날의 햇살 한 줄기가 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영우 변호사가 최수연 변호사에게 말하는 추억들은 결코 크고 대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최수연 변호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을 사소한 일들, 어쩌면 하고도 잊어버렸을 몸짓과 말들이었죠. 제가 기억하는 저의 봄날의 햇살 같은 지인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기도해 봅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과 언어가 누군가에게 찬바람이 아니라 봄날의 햇살 한 줄기이기를요. 아무렇지 않게 나를 비추는 봄날의 햇살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이기를요. 세상이 캄캄하고 춥다고 절망하기 전에 먼저 봄날의 햇살이 되는 우리이기를요. 절망하지 않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 봄날의 햇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는 우리이기를요.